진행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이거 빨리 안건을 좀 준비하자고 한 취지는 하여튼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조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 수사 공무원이 아닌 경찰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제 당의 직무, 본인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한 경우에는 민간기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허용할 거냐. 두 번째는 이게 검사의 통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뭐 어떤 경우는 인지수사를 또 제한을 해가지고 또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저 어디지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기술 유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기술 유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영업비밀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그게 국외 유출로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허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연관되는데 그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소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약간 산업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산업부는 어디 있어요? 예. 산업부는 그러면 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한 특사경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결국 못 하는 거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식재산처는 특허 뭐 이런 것만 취급을 하니까 일반 영업비밀 보호는 원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비밀 보호 침해도 지금 조사 대상 권한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처가 특허와 영업비밀 전반을 원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까지?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빼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굳이 본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의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만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 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저기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것 아니 때문에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전담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것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갔다 긴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근데 뿐이죠.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에 제한을 그 정도 준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네.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그건 더 문제죠. 금감원은 금융위 네, 의원입니다.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감원하고 관계가 조금 뭐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 감독기관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 네, 지도 감독 상위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고유 사무에 관해서 형사처벌법 조항 위반이면 수사를 하죠. 지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인지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인지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찰에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인지하면 예, 지금도 인지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뭐 후에 어디 인지를 못하게 돼 있다던데 승인을 받아라 그랬던가? 네, 이거 약간 다른 차원. 인진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증선위에 올려서 거기서 검찰로 보내면 그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인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네네 그런 절차 흐름이고요. 아예 그것 말고 그냥 인지를 해갖고 조사해서 바로 수사로 갈 수 있게 거치지 근데 않고 왜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은 이제 민간인 조직이니까 15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민간한테 주는데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요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거 그거는 살짝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형벌 조항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작업을 곧 할 거잖아요.
그 부당한 형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될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라면. 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그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에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 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수는 없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어디 계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네, 복지부 소관이죠.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이게 사무장 병원이니 이거 보험 사기치고 예를 들면 부당하게 범법 행위에 범죄에 해당되는 부당 행위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교정을 하려니까 일단 인력도 없고 경찰에 맡기면 잘 대주지도 않고 바쁘다 그러고. 현재 수사 대상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대상이고요. 두 가지만. 네, 불법 개설에 대해서만 사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예를 들면 청구에 대한 건 별도로 행정조사로. 치료도 안 해놓고 치료한 척하고 이런 거는 못 하고. 그거는 행정조사로 부당 청구에 대한 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그건 수사는 안 하고. 네네, 그건 수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사기 행위니까 그죠? 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건 해주자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일종의 민간기구니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안 된다.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정책적인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수사 역량이라든가 특히 증거 수집의 방법들 지금 아신 바와 됐다고 교육 열심히 그런 시키면 것만 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교육 보완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러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네, 현재는 그 두 가지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두 가지의 한정. 저는 그 보험료를 서류 조작해가지고 가짜로 청구하고 이런 물론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죠? 네네. 그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하고 행정조사로 적정한 수사는 처분을 못 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현재 강제로 조사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일정한 정해진 거 외에는.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급한 게 그 두 가지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불법 개설 기관들이 굉장히 부당 청구를 많이 해서 국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부당 청구한 부분들도 보험 재정을 갉아먹잖아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럼 건보공단에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러면 저번에 지시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하고 인터넷 진흥은 이거 지금 인터넷 진흥은 소관이 어디예요? 네, 곽희정 동무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실제 사이버 침해가 발생되면은 이제 사고 발생 기업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고 발생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이버 범죄 특성상 현장에서 증거를 좀 빠르게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특사경 통해서 네. 이런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요청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 어쨌든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아닌 어떤 기구의 특별사법경찰관 인정하는 문제는 논쟁은 세 군데네요. 금감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키사, 그다음에 건강보험금. 건보공단. 어쨌든 이 세 군데는 필요하다는 건 뭐 인정을 예, 되게 필요성이 하시니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권한에 관한 논의를 한번 해보죠.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어떤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특사경법에다가 다 법으로 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해있으니 그건 뭐 법대로 하면 될 테고, 인지수사권을 통제하느냐. 일단 금융위는 법으로는 원래는 특사경법상으로 특사경으로 지명이 되면 특사경 스스로 인지 권한이 원래는 있죠. 원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금융위 특사경 인지사건 아니 금감원이죠. 금융위도 특사경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금감원도 있고. 네,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는 뭐 공무원 조직이니까. 네네. 그것도 인지에 대해서 검찰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인지에 대해서 있는데 인지 수사권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씀하신 이제 공적 통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아니 그 내부 절차고. 네네. 외부 그러니까 검사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부적으로 통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증선이 긴급 조치라든지 고발 통보 사건 이건 검사에서 지휘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야 되고요. 그건 검사가 시키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이거 수사해보자라고 하면 검사한테 시켜서 검사가 사실상 지시하는 것 같고요. 그거는 네. 그거 말고 네.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된 사람들이 뭐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그건 내부 절차는 검찰의 승인 없이 인지해서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 특사경 인지 사건은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검사 승인 없이. 네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도 결국 금감원은 또 달라요. 네, 금감원도 이런 방식으로 외적 통제 장치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기구 아닙니까? 그래도 내부 기구여도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내부 기구야 내부 통제는 그 기관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네. 외부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승인을 안 받으면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금감원은 그렇다고 하던데 검사의 승인이 없으면 인지를 못 한다고 그게 아닌가 보죠? 금감원은 인지 수사권이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보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죠, 뭐. 어차피 필요해서 하고 그러면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고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금감원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 금융위가 하는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둬서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인 건 똑같은데 특수한 경우에는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예, 사전 보고하는 겁니다. 법률상으로 한 거고 지휘를 받는 금감이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아요. 그죠? 법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훈련. 네. 그럼 이걸 고치도록 하시고요. 그럼 뭐 똑같이 권한을 주면 되고. 자,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특사경들이 이제 각 부처청이 있을 텐데 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는 데는 지식재산체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어요?
예, 대통령님 식약처장 왼쪽. 네, 한 군데 제가 저희도 있습니다. 뭐예요?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불법 그 의료용 마약류 유통 사용 관련해서 식약처가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를 네, 예. 의료용 마약류 지금 민간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행위가 일반 형법 위반이면 그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하는 게 맞고 해당되는 특별한 조항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할지 말지는 법에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반 마약 사건에 준하는 거 아닌가요?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 지금 프로포폴 같은 게 민간에서 이제 돌아다녀서 불법 어떤 걸 수사하고 싶으신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뭐 프로포폴 같은 게 불법으로 유통돼서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민간에 나오고 수사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좀 가졌으면 그런 건 뭔 위반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면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사경에서 이제 특별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근데 특별행정법규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마약류 단속법 위반인가 관리법 위반인가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수사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끝이 할수 없이 있습니다. 늘어나서 이건 경계가 불명해질 것 같고 그건 따로 한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노동부는 네, 노동부입니다. 정수처벌 중대범죄 중에 그 대형 참사가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안에 사회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그거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대재해법 위반은 그게 노동관계 법률을 위반하면 조사를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처벌 조항 위반이다. 그 부분은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 및 안전 기본법에 따라서 특사경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 업무 범위, 수사 권한 대상 범위는 네. 나중에 법무부하고 저 관련 부처에서 그냥 필요한 거 다 모아가지고 제안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그 금감원에서 지금 민생범죄에 대한 특사경을 도입한다는 건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니, 무슨 법이면 무슨 법이면 특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게 지금 뭐 나온 게 자본시장법만 지금 대상이었는데 네. 애부업법, 채권추진법,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사기 방지법, 뭐 특정금융정보법, 디지털자산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경찰의 지금 수사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뭐 합동수사본부라든가 뭐 불법사금융 대책도 다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양 수사기관을 둘이 이렇게 병립시켜 가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특사경 사무는 경찰 사무와 중복되죠. 네네. 중복이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추가로 인정해 줄 거냐, 그러니까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권한을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지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데 만약 이렇게 넓혀갖고서 검사 지휘 없이 다 일방적으로 인지해갖고 한다고 하는 것 권한이 너무 커질까봐.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금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의 관련성, 전문성, 수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민 그거는 이렇게 편익진지.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논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특사경법에 정하면 무슨 법 위반 특정하잖아요, 다. 그거를 정할 맞습니다. 때 예, 맞습니다. 논의를 하고 논의해서 잘 안 되면 국무회의에다 가져오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 불법 사금융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불법 사채, 대부업법 위반, 뭐 이거는 당연히 이거 경찰이 할 리도 없고 검사가 할 리도 없고. 아니, 공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많아서 못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있는 그건 걸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 우리 그 불법 대부업자들 특사경단 만들어가 잡으러 다니는데. 예, 그
근데 대부업법 특사경은 지자체한테만 아, 범위랑 그 지자체만. 누군지가 하는데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금감원도 하고 지방 정부도 하고 뭐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나쁜 짓 한 사람 잡는 건데 뭐. 근데 금융감독원의 원래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인데 그 목적 범위를 너무 벗어나 갖고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네, 그거는 저 검토해야 될것 목록을 좀 같습니다. 따져보고요. 네네. 그거는 논쟁을 해서 나중에 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협의해서 처리해보고 안 되면 네, 법무부에 가지고 협의하도록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 개보위 잠깐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저희 개보위는 그 특사경 도입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개보위 같은 경우는 특사경 필요 없다.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기사와 네. 관련해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될 테니까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더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국무회의에 부탁을 좀 드리면, 좀 각 부처끼리 미리 좀 논쟁되는 것들은 좀 터놓고 정리를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 각 부처들이 서로 의견 다르면서,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데도 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국무회의 길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유롭게.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저 딴 부처가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님, 하십시오. 네. 네, 그 문체부에서 저작권법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요 조금 지금까지 나온 얘기랑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저희는 문체부 직원 28명이 이제 그 네. 특사경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K 콘텐츠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겠죠. 네. 이 인원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니까 순환보직입니다. 그래서 있는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시키고 뭐 그거는 각 부처에서 인사 운영 지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네네. 그 사람들은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어야죠.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건 4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무원 인사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면 그게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법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서 일할 만하면 딴 데 가버리고. 네, 지금 그런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 직렬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그것만 할 사람, 오래 할 사람들 뽑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막 돌리지 말아야죠. 거기서도 승진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네. 그거는 각 인사 운영 방식에 관한 거니까 인사혁신처에서도 좀 협조를 좀 해주시든지 하고 각 부처청에서도 그걸 독자적인 조직으로 좀 하세요. 그래야 전문성이 생기지. 네. 그보다 필요한 인력이 숫자가 있으면 이거 자꾸간 우리 사회는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규칙 어기고 돈 벌고 이익 보고 이게 너무 횡행해가지고 그 착한 사람 손해보는 사회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법률을 정했으면 그 어기는 것은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인력이 좀 추가 필요하더라도 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특사경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금감원도 늘리고 뭐 지식자산 그것도 좀 필요하면 다른 인력들을 좀 추가하든지 영 안 되면 인력을 좀 늘리죠 뭐.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 인사혁신처랑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필요하면요 영구적으로 늘린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진짜 한 5년만 하든지 그럼 그때가 재평가하고 좀 우리 사회 법률 어기면 반드시 걸려서 응징을 당하는구나. 또 법률 어겨가지고 돈 벌기는 어렵구나. 라는 게 좀 정착이 되면 그게 확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구적으로 늘리지 말고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어쨌든 법률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고 규칙 안 지켜서 이익보고 이거 반드시 건절해야 됩니다. 각 부처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다음 진행하시죠. 예, 다음은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 관리 방안에 대해 국세청장, 행안부 장관 순서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냥 핵심 쟁점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일단은 전에
이게 체납관리단 일단 국세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좀 만들어서 이게 뭐 얼마 물려 있더라도 230조라 그랬어요? 국세청장 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체납자는 130만 명이고 누계 체납액은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네. 어쨌든 이거를 그냥 사실상 방치하거나 특정한 데 몇 군데만 찍어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방치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을 가지 않고 그 사무실에서 서류로 그냥 데이터 독촉장 조회만 한번 보내고 그냥 예. 통상적 관리하고 장부만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이유는 어쨌든 일자리도 만드는 게 효과가 있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면 이거 아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네,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추적을 안 하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혜택 덕보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때문에 먹고 못 산다. 예. 그다음에 능력이 없으면 바로 좀 정리해주고. 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네. 그거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약간 손해봐도 괜찮다. 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예.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추경 등 추가 예산 지원이 되면은 네, 좀 늘리시고 10,000명 수준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500명 모집에 8,300명 이상 17대 1의 하시고요. 예. 아니 이게 예산처 그때 기재부죠. 기재부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아껴야 되니까 인력 규모도 줄이고 또 최저임금 주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인데 네. 그 저기 예산처는 누가 왔어요? 차관 와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다. 네네. 예산처는 자주한 정부가 이렇게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된다. 악덕 사업자가 되면 안 되죠. 정부가 좀 최저임금만 주고 뭐 11개월 고용해서 퇴직금 떼먹고 정규직 안 되게 하려고 1년 11개월 고용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시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지. 정부가 막 최저임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인력하고 적정임금 문제인데요. 인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를 확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적정임금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관계부처가 지금 TF를 만들어서 사회수업실하고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세요. 17년 예산할 때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일단 국가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자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나 전부 뒤져가지고 예. 자 지금 뭐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예. 전에 보니까 가상자산도 네. 압수하고 수표도 예. 은행에서 수표를 잔뜩 찾아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고 저번에 보니까 해외 출국 금지 조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일정한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했더니 수십 번 강력한, 했다면서요. 예, 규제 수단입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때까지. 철저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 체납된 국세외 수입. 네. 어쨌든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예. 그다음에 체납 관리를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 조사를 하고 예. 권고를 하고 예. 기회를 주는 거는 예. 그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예. 지금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예.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가지고 합동 관리를 해요. 예. 그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처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그 뽑아가지고 예.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시라고요. 네네. 지금 각 부처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님, 그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은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재산 소득 자료, 지금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행령이나 뭐 또 이런 거 됩니까?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지금 국세에 이용되고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은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기존 하려면 부처에 그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건 할수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네.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예, 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아, 참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더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그거 될 때까지 예. 그 사이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논의를 법은 최대한 빨리 하고 예, 예.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2월 중에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 예,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예. 지금 저런 속도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이 될지 모릅니다. 예.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예. 그 기다리면 안 돼요. 네. 지금부터 각 부처청에서 그 세외 수입 많죠. 각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필요하면 업무 위임을 강제 처분만 아니면 업무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 예. 법무부에 좀 도와주시든지 법제처나. 네, 해서 국가기관끼리는 아마 업무 위탁, 위임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각 부처 이름으로 뽑아서 그 이름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총 지휘를 국세청이 하라 그 말이죠. 그 전까지는 입법하기 전까지는. 예. 예. 입법은 입법대로 하고. 그거 되면 국세청으로 다 넘겨받고. 예. 네. 어쨌든 네. 행안부는 뭐 특별히 하실 얘기 있나요? 아, 네. 참, 맞아. 지방 네. 지방 정부들. 예, 지방 안 하고 정부가 있는 그 성남하고 경기도에서 대통령님이 하신 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가지고요. 네. 전국에 한 230 아닙니다. 그 200여 곳, 237곳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올해는 2,000명,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 해서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통합 체납 관리단을 전 지자체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네.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4년씩이나 미루면 그 4년 동안 확장되는 그 시간 동안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4년 동안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해나간다. 예, 네. 예. 어쨌든 초기 인력도 초기에 좀 많이 늘려가지고 초기에요. 네. 이게 인건비 통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예를 들면 100억을 들여가지고 200명을 뽑아서 300명 뽑아서 100억을 들여서 이거 활동을 시키면요 한 200~300억 들어와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인력이 늘릴수록 체감되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똑같아졌다. 인건비와 추가 징수되는 게 똑같아져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네. 인건비 대비 들어오는 금액이 더 적어졌다.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한 20~30% 손해봐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가 일자리 만들어지니까요. 예. 네. 그래서 과감하게 하라고 지침을 좀 주세요. 지방 정부들이 왜 이렇게 임금이 많이 썼어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총액 인건비에서 좀 예외를 해주고. 예외로 해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다음에 성과 경쟁도 좀 시키시고요. 예. 그건 좀 그럼 일자리도 사실 많이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은 부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입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대체적으로 2.1% 안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생활 물가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 회복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은 됩니다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까지는 확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제삿날 성수품 물가 안정을 통해서 장바구니 걱정 없는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량 최대한 넉넉하게 공급하고 가격도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란은 수입 신선란을 224만 개 설 전에 수입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계란을 공급하는 협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최대한 확대해서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른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시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도 120개에서 200개 시장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건절을 위해서 민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 바가지 요금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종합해서 건절 대책은 마련해서 관광대책 발표 시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계란, 전 분당 등 담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서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따뜻한 명절을 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자금 공급을 39조 3천억 신규 공급하도록 하고 대출 보증 같은 경우도 58조 원 규모로 늘리고 만기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성수품 구매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에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서민금융도 1조 1천억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라든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 전에 보통은 20일 지급됩니다만 설 전 13일로 당겨서 1조 6천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1월 달에 83만 개를 신속 채용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문화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그다음에 설 전에 영상 통화를 좀 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14만 7천 원 카드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내수도 지역 상권에 굉장히 온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을 40만 원을 1월, 2월 중에 5만 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관광 또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같은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의 춘절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집중 판촉하고 그리고 또 입국 편의 등도 통해서 중국인들이 이 한국 방문을 차질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붐 지원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고 할인 행사도 연계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1, 2월 중에는 4조 원 규모로 집중 발행하고 할인율도 인상하고 구매 한도도 확대해서 이 부분 지역 소비가 살아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24시간 빈틈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조치, 그다음에 교통안전 등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화재 등 특별 점검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설 민생 안전 대책을 했는데 요약본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두꺼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도 개별 홍보를 하도록 하고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SNS, 유튜브, 영상 쇼츠 등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AI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디선지 누구나 접촉을 해서 이 자료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대로 잘해 주시고요. 그 할당관세 있잖아요. 네네. 이 할당관세라고 하는 게 특정 물가 대책을 위해서 관세 없이 수입할 권한을 특정 수입업자한테 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걸 줬더니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한테다가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거 다 어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네. 아니면은 싸게 사와가지고는 그냥 원래 가격대로 팔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혹시 국세청은 이런 거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네. 네. 하고 이제 좀 했던 조사해본 결과는 좀 어때요? 네. 좀 실제 결과는 좀 어땠어요? 저희가 이미 혐의가 있는 데를 통해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추징 실적은 나옵니다만 이제 그 각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태가 어떻던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하여튼 100원짜리인데 원래는 관세 20원 붙여가지고 120원에 수입해서 150원에 받는데 하여튼 물가를 낮추겠다고 100원에 수입하게 해줬더니 똑같이 150원 받더라. 또는 100원에 수입하면 120원에 수입한 다른 업자들보다 20원 차익이 있으니까 이걸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면 누군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걸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 물건을 싸게 수입한 거를 싸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은 다시 정상 일반 가격으로 팔아버리고 이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실제는 어땠어요? 저희가 조사 사례를 보면은 할당 관세를 해줬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악덕업자들이 그 할당 관세 이용해 가지고 깎아준 관세만큼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안 낮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할당관세 해줬을 때 이걸 연결시켜주는 프로세스가 돼야지만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제대로 통제할지.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할당관세 혜택은 일반 수입업자가 아니고 해당되는 계란 협회에 준다든지 계란 할당관세를 한다면 아니면 계란 협회가 지정하는 데를 해준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일반 업자한테 주면 그 나쁜 짓 할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제도 개선 그거는 제도 보완을 좀 보완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네, 관세청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카메라 뒤에. 예. 그 할당 관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 관세청에서도 원래 그 할당 관세 관련된 그 품목이 수입이 되면은 그 부분을 40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반출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또 계란 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산 계란이 들여왔을 때 그게 오히려 그 반대로 무단으로 반출되는 그 사전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런 할당 관세 자체의 어떤 물량 부분을 그 고의를 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 할당 양 자체가 정해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회사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회사가 또 할당을 받아서 전체 물량을 높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그 피해를 보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맞습니다. 행정지도 또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또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수사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관세청에 있습니다. 수사 권한.